안녕하십니까. 나는 대학에서 40여 년간 물리학을 가르치다가 퇴임한 이운환 교수입니다. 수학을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하여 유튜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많은 보탬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학을 잘 하는 학생들을 보면 수학을 아주 재미있어 하거나 남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그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반대로 수학을 잘못하는 학생들은 본인은 선천적으로 수학의 재능을 못 가지고 태어나서 수학을 잘못하는 것은 당연하고 수학을 잘 모르니 재미도 없고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학문에는 왕도도 없다. 천재는 1%의 영광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는 에디슨의 이야기들을 잘 알고 계시죠? 이것은 사람은 다소 능력의 차이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노력만 한다면 누구나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단지 노력을 하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알고 있으면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유튜브에 수학을 잘하는 방법에 소개되어 있는 정유빈 선생님, 정지윤 학생, 소자쌤 선생님의 동영상 중 핵심 부분만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이분들의 동영상 강의를 아직 보지 않았으면 한번 보시는 것이 크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럼 우선 한번 보시죠. 그냥 외워야 되는 게 절대 아니었고요. 그 인과관계를 보면, 공식들과의 관계를 보면 이것들이 흐름이 분명히 보이고 그로 인해서 저절로 제 머릿속에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러니까 수학이 너무 예뻐졌고요. 다른 사람들도 이 예쁜 수학을 좀 좋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 수학을 좋아하게 되면 잘하게 되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수학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요, 수학을 잘하는 방법,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요. 수학 누구나 잘할 수 있습니다. 딱 두 가지만 기억하고 계시면요. 누구나 수학을 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자뻑입니다. 네. 그 수학 문제를 풀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동의하실 거예요. 수학 문제를 풀었을 때 많이 느낄 수 있는 희열이 있어요. 그쵸? 천재인가? 네. 저는 수학 문제를 풀 때마다 수학을 좋아하려고 노력을 하면서부터는 더 강하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나 아인슈타인은 되는 것 같은데 내가 이 정도 문제를 풀어내는 것 같으면 인류를 구원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어떡하지? 네, 이런 생각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수학 공부를 하면서 그런 자뻑에 빠져야 되는데요. 지금부터는요. 하나의 문제만 풀더라도요. 아니면 평소에 공부하는 것보다 한 1분만 더 공부를 하더라도요. 아니면 하나만 그냥 싹 이해를 해도요. 여러분들 막 자신 있게 외치세요. 천재인가? 그리고 수학을 잘하는 마지막 비결은요. 바로 흐름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고요? 수학은 절대 외워 과목이 아닙니다. 아까 여러분들이 근해 공식을 보셨지만 그 근해 공식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이해하고 나면 거기 공식 안에서 한 두세 가지 이상의 개념들이 바로 연결이 되거든요. 그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공식이 싹 자리를 잡고요. 자려고 딱 누워도 천장 앞에 수학의 개념이 이렇게 떠오르는 현상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자, 수학의 흐름은 그런데 저는 최근에 이런 질문을 받게 되었어요. 수학이 너무 재미가 없고 힘든데 어떻게 해야 이런 수학을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까? 라고 주변에서 물어봤는데 저는 사실 이때 제대로 대답을 해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저도 도대체 어떻게 공부를 해야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건지 정확하게 알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고 수학을 좀 더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중학교에 올라와서 저희 학교 수학 동아리에 가입하여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데요. 제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재미있게 수학을 배웠는지 생각을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 가지 사실을 떠올릴 수 있었어요. 저는 예전부터 제가 제 스스로를 이해시키도록 수학적 원리를 설득시키지 않으면 그 배운 것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배운 것을 온전히 받아들이기 위해 항상 제 스스로를 설득하고는 했죠. 초등학교 저학년들의 필수 과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중 하나는 구구단 외우기죠. 저도 초등학생 때 이 구구단을 엄청나게 외웠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구구단을 외울 때 무작정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이 안에 들어있는 원리와 그 규칙을 파악하고 이해한 다음에 외워보려고 노력하였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구구단의 9단에서 다음과 같은 규칙들을 찾을 수 있었는데 한번 여러분도 찾아보실래요? 제가 찾은 규칙은 다음과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9단에서 10의 자리 숫자는 0에서부터 8까지의 순서로 되어 있고 1의 자리 숫자는 9에서 1까지의 역순으로 되어 있죠. 저는 계속해서 고민한 끝에 이 원리를 초등학교 2학년 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저는 이런 원리를 알아낸 뒤 구구단을 훨씬 더 효율적이고 쉽게 외울 수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수학을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다른 친구들은 이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던 것일까? 저는 최근에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었어요. 저는 다른 친구들보다 조금 많이 늦은 나이부터 학원을 다니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학원을 다니기 시작하고 나니까 짧은 기간 동안 해야 하는 숙제의 양이 제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막 한 번 내줄 때 20장, 30장씩 내주는 학원도 있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은 저보다 훨씬 더 어린 나이 때부터 이런 엄청난 양의 숙제를 단기간에 해야 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수많은 문제들을 반복적으로 풀기만 했어야 했으니 수학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해하거나 수학에 흥미를 이끌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던 거죠. 개념 공부는 딱 한 번이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 한 번을 확실하게 공부해야 되겠죠. 개념 공부를 반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봤더니 이런 패턴이더라고요. 개념서를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개념서에서 이렇게 핵심적으로 요구하는 어떤 공식이나 진하게 표현되어 있는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을 본인이 알고 있으면 너는 개념이 되어 있어 라고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겁니다. 이 공식이 어떤 원리에서 나왔는지, 이 공식이 왜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 갖지 않은 채 나는 이 공식을 알고 있는데 그럼 나는 개념 공부가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바로 문제를 풀게 되죠. 그러면은 당연히 뭐 2점, 3점 기본적인 문제들은 풀릴 거예요. 이 공식을 대입하면 되니까. 그런데 조금이라도 응용이 들어가고 심화 문제를 풀 때면 나는 이런 걸 배운 적은 없는데 앞에 개념 파트에서 내가 뭔가 부족한가? 뭔가 기본기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다시 개념 공부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개념 공부가 제대로 되어 있는 학생과 되어 있지 않은 학생의 차이점이 여기서 비롯되는 건데요. 개념 공부를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개념 공부를 할 때 이 공식이 탄생되고 이 굵은 글씨가 나와 있던 그 과정들이 어떠한 수학적 흐름으로 지나갔는가를 이해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뭐 학원이나 과외, 인강, 뭐 스스로 독학 등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공식으로 도출되는 과정을 소개를 받을 건데요. 성적이 조금 낮은 학생들, 특히 수학을 싫어하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거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냥 쭉 나가면 뭐 그래, 그렇겠지. 그래서 난 저걸 외워야지 라고 하면서 그 공식, 그 결론 자체만을 취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학이라는 과목 자체가 뭐죠? 네, 논리적인 사고 흐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개념이 도출되어 있는 이 방식에서 내가 그걸 이해하고 내가 납득을 하고 그 다음 줄로 넘어가는 과정들을 이해를 하는 그 자체가 수학 공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수학적인 사고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수학적 사고를 하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이 공식이 뭐 도출된 과정 자체를 증명을 할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증명해가지고 뭐 모든 공식들을 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물론 그렇게 쓸 수 있으면 매우 좋겠지만요. 하지만 어떤 논리로 인해서 지나갔다라는 걸 적어도 이해는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날 배웠던 그 개념 있죠. 그날 배웠던 개념을 빈 종이에다가 쓰면서 제발 정리를 하세요. 쓰라고 하면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쓰지 않죠. 귀찮죠. 저도 귀찮은 거 알아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했던 방식은 개념 공부를 했으면 그 개념에 대한 정리를 반드시 연습장이나 빈 종이에다가 정리를 하면서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환경이라면 말을 하면서 누구를 가르치듯이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요. 그게 아니더라도 쓰면서 정리를 하는 것을 하면 본인이 이 머릿속에서 단원 자체에 대한 정리를 하게 되고 뼈대가 구축이 되는 겁니다. 물론 개념 공부를 할 때 그걸 다 이해했다고 해서 심화 문제까지 한 큐에 다 풀리진 않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 심화 문제란 자체가 개념을 베이스로 하되 뭐 선수학습에 필요한 그 공식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그 문제를 풀어가는 자체에 대한 방법론적인 거를 또 체득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 모든 기초는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개념을 뼈대를 잘 구축을 해놓으면 그 바깥에서 문제를 이런 유형 풀 때는 이렇게 있었고 저렇게 했었고라는 것을 살을 붙여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떤 체계가 생성되는 것이죠. 내 머릿속에 방대한 수학적인 단원이 체계를 잡고 있어야 그 다음에 큰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 출제자의 의도라든지 어떤 단원에 어떤 풀이법을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갈피가 잘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하는 것을 또다시 1인칭 시점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면서 반드시 한 번쯤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시범적으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내가 배운 개념이 도형의 이동에서 만약 대칭이동이었다라고 한다면 대칭이동에 대해서 내가 오늘 배운 거를 백지 상태에서 책을 보지 않고 한번 떠올려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배운 대칭이동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인 대칭이동이 있었어. 기본적인 대칭이동에는 X축 대칭이 있었고 Y축 대칭이동이 있었고 원점 대칭이동이 있었고 Y는 X 직선에 대한 대칭이 있었고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었다. 그러면 이럴 때는 X축에 대한 대칭이동을 할 때는 X 자리는 그대로 X로 고정이 되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준다. Y축 대칭에는 Y 자리는 그대로 Y 넣어주고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붙여준다. 원점 대칭은 X도 마이너스 X로 바꿔주고 Y도 마이너스 Y로 바꿔줬다. Y는 X에 대한 직선은 X 자리에 Y를 넣어줬고 Y 자리에 X를 넣어줬다. Y는 마이너스 X 직선에 대한 것은 X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어줬고 Y 자리에는 마이너스 X를 넣어줬다. 이것은 점이랑 도형이랑 둘 다 똑같이 적용이 됐었어. 그 다음에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어.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하기.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두 가지 핵심만 기억하면 됐어. 첫 번째는 P, X, Y를 P 프라임, X-, Y-로 옮기는 경우에는 중점이 반드시 그 직선에 존재한다. 라는 거 하나랑 두 번째는 P랑 P-의 기울기는 L의 기울기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 이것은 어떤 직선에서 P라는 점이 P-로 넘어갈 때 이렇게 수직하고 이 길이가 똑같다라는 것에서 비난다. 그 다음 점에 대한 대칭이동이 있었는데 어떤 점을 이 점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경우 P를 A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경우인데 이것은 길이가 똑같고 이 A라는 것이 그 점이 P와 P-의 중점이라는 것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나는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은 이 두 가지의 핵심을 까먹지 않고 점에 대한 대칭이동은 그 대칭이동의 중심이 되는 점이 P와 P'의 중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겠다. 자, 이런 식으로요. 어떠세요? 할만하죠? 그렇게 어려운 과정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놓은 노트는 뭐 개념 잘 들으셨습니까?
수학을 어떻게 하면 잘 한다고 이분들은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까? 첫째, 수학이 재미있어야 한다고 하지요. 어떻게 해서 재미를 느끼느냐 하면 배운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 아주 기뻐하라고 그랬습니다. 또 남들이 모르는 어떤 규칙성을 발견하면 그것도 아주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수학을 배울 때 수학에 대한 지식이 정확하게 되었으면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수학이 재밌어집니다. 다음에는 흐름을 이해하라고 했습니다. 이 흐름이라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하면은 도입부가 되는데요. 즉, 덧셈의 예를 들면 왜 덧셈이 필요했는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꼭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않으면 덧셈의 공식 아무리 외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은 아주 단편적인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오늘 배운 것을 자필로 적어보라고 했죠.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거 하는 사람 잘 없어요. 이 자필로 적으면 왜 이것이 필요했는가, 공식은 어떻게 되는가, 뭐 어떤 점을 주의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간략하게 메모하는 습관을 들이면 정말로 일취월장합니다. 수학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야기하는 이 세 가지를 꼭 명심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다음 강좌부터는 내가 구체적으로 각 수학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그것이 필요했고 공식이 어떻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떠한 것에 주의를 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강좌를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강좌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